예상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재 선수와 불독 선수가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 25분 단계에서 게임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라인을 좀 희생하면서 몰아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은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T1의 머릿속에 있는 속도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렇죠. 지금 굉장히 속도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을 얻고 중후반의 안정? 이게 초반에 얻어맞고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브레이크를 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멈추는 순간 T1의 조합은 힘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생각하고 그냥 우리 초반부터 달려서 끝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광동은 생각보다는 어차피 상대 속도 올린 김에 적당히 받아내면서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 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조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버텼을 때 광동 프릭스의 이제 30분 이후부터는 토텐이 나오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한타도 많이 편해지고요. 아유 정말. 아, 인정. 에이, 인정. 남자분이죠? 에이. 고마워. 끄떡끄떡. 땡큐.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뱀픽까지 만나봤습니다. 속도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게 사실 광동의 머릿속에도 들어왔을 텐데 과연 이 선택이 1세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양 팀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양 팀의 1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T1과 광동 프릭스의 경기입니다. 자, 최근에 승리 기운에서 T1이 얼마나 센지를 또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었는데 광동 프릭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서 오늘 1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팀적으로 조합도 굉장히 더 어려워졌죠. 미드 세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발빠르게 초반부터 움직여가지고 다른 라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텀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광동은요. 네. 일단 캐리어가 애쉬 지난번에 했을 때도 상당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강가 쪽 렌즈 돌리면서 그냥 시야 다 뚫어버렸고요. 이렇게 되면 레넥톤, 앨리스 세트의 그 미드 갱킹 위협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강가에 몰래 박아둔 와드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대가 나오고 이런 움직임, 네, 안 보였네요. 이건 네. 그래도 불안하죠. 예. 이러면 안쪽에서 시작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설계대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세 웨이브 모아가지고 그냥 바텀에 꽝 부딪혀가지고 최악의 상황 교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대 바텀은 망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와드 위치가 네. 앨리스가 봤기 때문에 저 와드를 또 피해서 다이브를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네. 두꺼비까지 챙길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바텀으로 내려왔습니다. 테리아 선수 애쉬는 지난 POG 포인트를 받았었을 때 그 챔피언이었습니다. 고마요시키. 이거 케이틀린 100%. 이거 경험치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광동은요. 이거 그래서 근처에 그 네. 계속 서성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방금 또 캐리아 선수가 1렙부터 그냥 방어막 바로 활용하면서 상대 밀어내는데 일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수순인데 여기서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면 이게 망합니다. 광동 바텀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백업을 오기는 해야 되는데 세주안의 동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와드가 있거든요 여기. 그렇죠. 네. 와드까지 설치를 해놔서 오는 거 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레드 대 블루 버프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앨리스는 초반 강점이 정말 강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리고 앨리스 위치 입장에서는 봤고요. 그냥 바로- 같이 맞부딪히면서 어차피 우리 라이너가 더 빨리 와. 패시브가 있었기 때문에 고치 무리해서 던지지 않았고요. 상대 피 빼면서 상대 팔 묶어둡니다. 세트도 옵니다. 세트도 그냥 포션 먹으면서 맞으면서 밀었거든요. 달려. 힘이 불안한데. 핵폭탄 터질 위기예요 지금 광동은요. 네. 화살은 완전체로 이랩을 왔어요. 찍었기 때문에 잘하면 받아낼 전멸 여지가 있긴 한명 합니다. 강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돼. 되나요? 안면강타 맞ቻ겠죠. 이러면 뭐 하면 뒤쪽 이동. 이야 이거 난리 났어요. 일단은 잡긴 오너는 잡았습니다만. 에. 근데 그 사이 세주안의 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서로 교환을 한 느낌은 있지만 이거 미니언을 못 먹는 게 문제거든요. 그냥 그쵸. 백골골 굶고 있어요. 경험치를 못 먹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드가 반대로 불독 선수가 밀어넣기는 했습니다만 세트 입장에서는 어차피 바텀 키우면 이겨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드라 픽이 나올 만한 이유는 빅토르는 초반에 스킬 큐리 길다 보니까 미드에 대한 견제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카드를 원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어쨌든 그 약점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죠.
이거 그래도 바텀 여기 아래쪽 이런 있는데. 거 잡- 요걸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잡을만한데요? 이거 달려들죠 전멸. 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광동 프리스가 잘 받아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딜이 안 죽기도 했고 세트의 집을 끊으면서 미드 쪽에서는 확실히 격차가 좀 벌어질 거거든요. 앨리스가 잠시 그 지역을 메워주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페이커 선수가 귀환하는 것을 한번 물어 뜯어봤던 광동. 네. 그러니까 지금 T1의 조합의 핵심은 세트가 미드라인을 밀어넣고 바텀 다이브 압박을 계속 줄 수 있냐 없냐 차이인데 네. 일단 보시죠. 이건 일단 시작부터 불안하긴 했거든요. 도치를 맞긴 했는데 남이었고요. 스턴까지 연결 잘했고 네, 세주안이가 앞서서 세트를 한번 가로막다 보니까 루시안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터준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태현 선수가 앨리스를 침착하게 잡아낸 게 팀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경기 패배 이후에 태훈 선수가 정말 그 분을 삭히면서 오늘 경기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네. 오늘 집중력을 좀 잘 유지를 해주면서 결국 루시안 초반에 엄청나게 큰 차로 좀 힘들었는데 킬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 진짜 오랜만이죠. 네. 525일 만에 SK 등장. 페이커 선수 상대로 썼다가 네. 네, 페이트 선수가 당시에 썼었는데요. 네. 아 이게 미드 쪽이 확실히 랩차가 나긴 합니다만 여전히 앨리스의 움직임으로 세트가 선푸시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네. 이게 추가 다이브까지는 연결이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세트라는 챔피언의 특성이 본인이 많이 먹어서 약간 캐리하는 느낌보다도 아군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초반에 땡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오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5분 나게도 지금 벌써 빠른 드래곤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하는 정도 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더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줍니다. 그렇죠. 방금 바텀이 라인 밀어 비게이브를 쌓아놓고 가는 과정에서 다이브가 될지 안 될지 빠르게 판단하고 안 된다고 보자마자 용을 먹은 거거든요. 네. 티어는 확실히 재미 보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골드 격차가 돼서 순간 좀 벌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잘 네, 때려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캐리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밑에서 미드? 4대4 5대 킹킹 고측합니다. 이쪽에 유추하키면서 고치! 스레바 툭고요. 이러면 전멸 불도 한번 당겨볼게요. 있죠? 여기서 탁하게 자 5렙 상황이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추격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이마저도 기분 나쁜 게 이게 순간이동이 결국 아닌 거잖아요. 네. 결국 집을 가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세트에게 바텀 턴이 한 번 더 생긴다라는 또 거죠. 뜁니다. 또 뜁니다. 네, 계속 가요. 영재도 뛰는데 이거 탱크웨이브 또 쌓였거든요. 근데 일단 루시안 스펠이 있기는 해서 어떻게 한번 받아보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세트야. 페이커 갑니다. 됩니까? 한 명만 잡아갖고 아, 이거 못 태우 태우. 영재 잡았고 태우는요. 근데 어그로 태우리야, 너무 좋았어요, 팀원. 이거 완전히 분사 다 했고 뭐 하면요? 아니 이러면 광동 바텀 게임 어떻게 하나요? 뭐 하면 어떻게 함? 뭐함? 결국 킥을 잡아냅니다. 지원. 팀원 슈퍼 다이브였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바텀 지역 포탑도 체력이 완전 다 깎여 나갑니다. 뭐 방패 뭐 거의 다 날아가고 있고요.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본 적 없는 속도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9년도, 18년도 때 다이브 메타 그런 예, 들거든요. 그때 추억을 떠올릴 법한 세트 앨리스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탑 너무 세서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실제로 메타가 바뀐 뒤에 바텀 다이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세트가 먼저 들어가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 CC 맞춰주면서 상대 누구 노리지 타겟팅 맞춰주고 강펀치로 빠지는 어그로까지 너무 깔끔하잖아요. 아, 근데 고치도 그 와중에 정확하게 루시안한테 적중이 됐고요. 그리고 웨이브 또 들어왔어요. 그 상황에서 안쪽 그대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탑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피오라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은 세주안이 피오라의 그 조합 특성으로 인해서 너 캐는 잡힐 수도 있으니까 견제 좀 덜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텀 쪽에 다이브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주안의 위치가 계속 아래쪽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오라는 지금 8분 내내 계속 맞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얻어 맞으면서 누적 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CS 차이가 진짜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탑까지 캐넨을 꺼내 들었다는 거는 모든 라인이 달릴 생각뿐입니다. 이거 맞아. 자비가 없네요. 다 먹어요. 네. 레벨도 정글이 밀리게 됐고요. 앨리스의 움직이는 곳이 곧 길이죠. 그냥 4천 차이 나요 지금. 그렇죠. 8분 대인데 4천 차이. 이번 2023년도 들어와서 가장 빠른 스노우볼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T1. 마음 먹고 하니까 이런 속도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조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활용하고 있고
사실 케이틀린, 애쉬 이 두 챔피언이 지금 최근에 뱀픽률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맞습니다. 아 이거 포탑골드가 지금 벌써 4칸까지 뜯기고 있는데 심지어 바텀 압박에다 전령까지 먹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그 심지어 탑도요. 아니, 이거 여러 개나 나갑니다. 이게 지금 T1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지경인 거예요. 탑을 밀고 나서 캐넨을 아래쪽으로 돌리면서 세트의 발을 풀고 다시 한번 바텀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여유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두두 선수가 이제 1대1로 붙었었을 때 뭐 CS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거 엄청난 선수인데 네. 지금 이창현이 그러니까 어우. 전멸 빠졌고 이 전멸 빠진 게 또 스노볼로 굴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버티고 있는 라인이 그나마 불독 미드 라인인데, 사실 빅토르라는 챔피언 저희가 모두 알지만 예. 네. 초반에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챔피언은 절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거 미래 투자 네, 성장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페이커 선수가 바텀에 그렇게 턴을 쓸 동안 이득을 봤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라인 푸시를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게다가 아이템 트리를 보면은 요즘에 영겁을 많이 가다 보니까 결국 후반 템 트리를 또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의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포탑도 이만큼 갉아놨고 10분인데 지금 다시 한번 아니 달려 들어가면 이거 네. 자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게임을 이렇게 이기는 방법도 있어라고 약간 얘기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스크림이죠. 네. 정말 거대한 스크림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이 초반 단계에서 상대가 움직이는 것도 당연히 지켜보면서 배워야 될 거고요. 네. 이걸 극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길길네요. 네. 잘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 포탑을 네. 어떻게 해요? 깨졌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깨지고 나면 케이틀린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쵸. 아니 여기 살성량 302 찍은 케이틀린 움직입니다. 심지어 드래곤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깔끔하죠. 먹고 집 갔다가 탑으로 뛰어도 되고요. 미드로 뛰어도 불경화 됩니다. 살이 앞쪽으로. 일단은 파고라 쪽으로 달려가면 설마 이걸 맡아요? 이러면 태연 설거리 이거는 뭐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캐리아 안산 나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거 뭐 게임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경기력, 말이 안 나오는 경기력입니다. 아니 뭐 네, 그냥 몸에 소름이 좀 쫙 돋았습니다. 탑도 바텀이 10분에 깨졌는데 탑은 11분에 다 깨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거가 지금 11분 때인데 골드 격차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뭐 어안이 벙벙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광동은요. 네, 심지어 전령도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썼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전령 쓰면서 세트 앨리스가 다이브가 워낙 좋다 보니까 빅토르 미드 쪽에 혼자 있으면 또 당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광동 프리스가 어쨌든 뭐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한번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이게 미드는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루나미를 탑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빅토르가 네, 혼자 버티겠다는 얘긴데. 외로워요. 근데 이거 외로우면 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남이 빨리 와야 돼요. 이거 불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혼자 지금 안 되거든요. 혼자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골동 잡힙니다. 이거 뭐 아니. 던지면 뚝뚝 꽂힙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네. 12분이고요. 전령 풀고 7대1이고요. 14분의 풀채굴이에요 지금. 1차 타워가 다 깨지게 생겼어요. 12분인데 2분인데 12분인데 와. 아니 빅토르 잡힌 것도 그런데 자신의 그 근거지 포탑 날아가는 거 정도가 아니라 탑도 날아갑니다. 네. 127대 80의 CS.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가 좀 늦게 말했을까요? 광동 다운입니다. 제대로요. 미드 쪽도 이제 공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상대 미드 쪽에 서 있는 케이틀린 애쉬가 정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번 세주안이 궁극기로 노려볼 만은 한데. 네. 그게 결국엔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부마이 선수가 또 전멸이는데 절대 안 맞아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장거리 네, 이게- 대륙간 탄도. 어떻게 이게 맞죠? 이게 아니 탑에 픽을 찍더라고요. 이야. 거기에 대한 호응도 너무 깔끔하게 제우스 선수가 잘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도 캐리아의 화살이 한 번 더 나갔죠. 숨어서 옆에서 날립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덧 깔리고 고치 깔리고. 와. 그냥 선체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몸 한번 틀어보지 못한 채. 예. 이것도 그래서 광동 프리스가 사실 게임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빅토르가 최선이었을까?
하는 사실- 이야기를요. 케이틀린 애쉬를 루나미로 상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입니다. 세트 앨리스를 빅토르 상대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아니, 그만큼 뱀픽이 잘한 것도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플레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게 다이브 메타가 아니거든요. 저렇게 다이브를 못하게 된 지 꽤 오래됐고 아니 골드가 뭐 난리네요. 좀 캐리아 선수까지 골드가 막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지금 다. 뭐 돈을 적금 들어놨나요? 왜 계속 돈이 불죠? T1은요? 뽑아먹을 때가 네. 끝나질 않는데요. 이미 뭐 8,5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 아니 이런 수치가 가능했군요. 2,450. 아 아이고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광동 프리스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바텀 쪽에서도 캡틀 애쉬를 준 순간 진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결국 루시안이 정화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스펠에서 지다 보니까 루시안 나미로는 상성상 2대1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더 힘든데. 그래서 잘 견뎠다. 태윤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1킬 없고 뭐 잘 빠져나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불도 뭐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뭐 네. 아닌 선을 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와버렸고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역시 세주안이 궁극기 조합상 이니시를 열어줄 수 있는 건 세주안이 뿐이거든요. 잘라먹기도 맞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제우스 선수로 한번 노려보는 플레이가 노래요? 나오는데 그거 괜찮죠? 노래요? 근데 뒤쪽 전면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수정화살 아직도 있어요. 역시 태윤 잡고 앞으로 들어간다. 시간이 불독 생존대 제우스를 잡았어요. 그래도 네.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케인의 아이템 트리도 좀 재밌죠. 철갑궁입니다. 에이드 캐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 쪽에서 템포를 늦춰지지 않겠다. 네. 확실하게 상대 가둬놓고 패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어차피 조합 특징상 한타를 꽝 하는 느낌보다는 말려주기에 굉장히 특화된 조합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생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상대편 하면 낚아채는 데 네. 성공을 했고 이런 거 하나씩 광동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세주안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잘 플레이. 얻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템 트리도 보면서 내가 해볼 만한 생각이 들었으니까 불독 선수가 한번 열심히 좀 싸워보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다 도리어 그냥 제우스가 앞으로 달려들었는데 살짝 그런데 살짝 표창까지 피해주면서 결국 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광동 프리스는 상대방에게 제압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내주더라도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해도 저는 다행일 것 같거든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렇죠. 피오라가 클 수 있다면 나중에 사이드에서 할 얘기가 생기긴 합니다. 근데 그 나중 나중이니까 나중. 또 그게 용이 그냥 세 개가 이미 뚫어 넘어갔고 그렇죠. 심지어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게 캐리아의 궁극기가 계속해서 장전이 되어 있고요. 팀에 정화가 있는 게 루시안 하나기 때문에 그 외의 선수들은 맞으면 그 자리에서 가거든요. 그렇죠. 전령이 풀립니다. 바텀 지역으로 일단 불독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제우스와 우너 대기하고 있고 캐리아가 또 있어 이 근처에. 일단은 피오라 탑에 파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2개 뺏기더라도 하나라도 챙겨갈 생각인데 네. 그것도 페이커 선수가 백업을 갔고요. 사용화살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던져도 쿨도 빨리 돌아오고요. 이따 보면은 잠깐 까먹고 딱 돌아왔는데 벌써 2시 3시. 그렇죠. 심지어 세트가 아예 탱템으로 더 두르다 보니까 피오라 입장에서 이걸 또 뚫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벌 수가 없습니다. 광희의 미덕을 간 세트. 그냥 네. 앞라인 잡아주면 딜러진 알아서 잡아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 미덕.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네, 파괴력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위쪽에 있는 세주안의 위치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피오라가 여전히 탑 쪽에 있는 상황에서 이 캐디아의 마법의 수정화살이 또 어느 방향을 돌릴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함 선수가 어쨌든 시간이 날 때마다 본인 정글 쪽에 계속 시야를 확보해주면서 상대방이 올 예측 지점을 예상하는 것 자체는 좋긴 하거든요. 수정화살도 잘 피해주고 있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전투 한번 이기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캐리아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저돌적이고 좋은 게 네. 애쉬 서폿이 보통 유틸포시라 몸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시야 뚫기가 어렵다는 편견이 있는데 네. 매 스킬을 활용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파고들고 그림자공까지 사면서 맞아요. 상대 시야를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습니다. 시야 전투가 지금 56점이에요 벌써. 거기에 세트가 뒤에서 나왔어요. 지금 태윤 깜짝 놀랐죠. 그렇다고 이거 못 막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지금은 또 참아야 되나요? 줄 건 줄까요? 주고 바텀 네. 1차 피오라를 어떻게든 밀어내면서 성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두의 성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T1이 지금 잘하고 있는 플레이가 진짜 많아서 T1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린 것도 맞지만 광동 프릭스도 지금 상황에서 해줘야 되는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자 결국 두두가 뭔가 열었을 건데 맞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거 맞아. 설마 고지. 잠깐만 가요. 네, 이걸 끝내네요. 캐리아 에이, 오늘 명중률 장난 아닌데요. 또 하나 꽂아버립니다. 스나이퍼가 T1은 2명이나 있어요. 킬관율 100%. 자, 8대2를 만들어내는 멋진 수정 화살에 이어서 또 한 번 이제 바텀 지역 제우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오라가 왔고 세주안이 영재도 근처에는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세주안이 이용하는 게 그나마 활로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제우스 선수가 센스 있게 더 밀지 않고 빠지네요. 그렇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이드를 1-3-1로 많이 밀다 보면은 결국에 상대방이 한쪽 사이드에 인원을 많이 투입하면은 그쪽이 잘리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던졌는데 반응이 잘했는데 말이죠. 네. 뒤쪽에 케이틀린의 궁극기도 얹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애쉬가 과감하게 그냥 파고 들면서 시야 다 지우죠. 이거 난리인데요? 이 캐리어가 지금 1대 앞에 뭐 인원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숨이 덕턱 막혀요. 원래 보통 서포터가 시야를 뚫으면 정글을 대동해야 되고 네. 바텀 원딜의 푸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캐틀은 미드 밀고 앨리스는 앨리스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애쉬가 게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게 저 시야 점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71 됐어 이제. 예, 아군들 4명 합친 것만큼의 시야 점수를 본인 혼자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 심지어 매도 있죠. 다 지워요. 예. 강 나온다 싶으면 궁극기 던지고 자르면 거기에 대한 스노우볼링 또 효과 받을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광동은 그런 걸 시야는 앨리스. 깔끔하게 햇바로 지웠고. 빠르거든요 앨리스가. 상대가 지금 치고 나오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세트가 저렇게 중간에 서 있으면 함부로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또 여차하면 세트가 그냥 세주한테 그래도. 낙태해버려서 강타 못 그리고 쓰게 달려갑니다. 하네요. 이거 안명은 대수정을 살때 지나갔고 일단 먹었고요. 바로 끝났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제우스가 왔어요. 역공. 역공. 제우스를 또 잡아야 되는데 광동은 근데 무서워서 더 못 들어갑니다.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바로 끝났고 그래서 T1 바로 먹고 스노우볼 지금 너무 쭉쭉 굴러가고 있습니다. 불독도 마음이 좀 그러니까 달려들어 보는데 더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미 시야적으로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더 뚫고 들어가기가 더 어려웠고요. 그나마 연거의 지팡이가 10스택이 되면서 레벨링은 좀 잘 된 편이긴 하거든요. 네. 이번 용안타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망골드 차이가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21분이 되고 이게 영혼 걸린 드래곤이거든요. 그렇죠. 바론 끝나고 영혼 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못 참죠? 나와야죠. 나와야 광동! 돼. 근데 나가는 길이 캄캄합니다. 많이 좁아요. 그러면 KDI가 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깨로? 못 참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용 하나에 먹기 목숨을 먹어야 걸고 있는 되는데. 세트가 뒤로 돌고 있거든요. 일단 봤어요 세트는. 알긴 알아요. 일단 두두가 한번 마크하러. 케넨이 씨 알았나요? 케넨은 보드 쪽에 있고. 알긴 아는데 예. 근데 이거 애매하게 세주안이가 세트 커버하겠다고 내려오면은 세주안이 업어치면서 그냥 본대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덧 어떻게 덧? 예. 덧. 이거 지금 근데 불독이 전멸이 없어서 에이. 플레이메이킹 해주기도 어렵고 또 넘어갔고. 더 밟았어요. 표정 같아. 그러면 여기서 비장의 한 방이 빅토리 살려야 돼. 일단 뒤. 예. 그리고 페이커가 페이커가 여기서 나가요. 그리고 데뷔장책 모합선자. 아, 진철김을 T1 그냥 전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여유를 부리면서 확실한 플레이 해주는 티원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인원들은 드래곤 다 치고 있고 또 올라와 있습니다. 뭐 할 거 지금 뭐 많다 이거예요. 영어는 이미 넘어갔고 T1에게. 그렇죠. 심지어 이게 캐넨인데 바람용이 넘어갔거든요. 궁극기 키는 순간 부스터 달립니다. 야 이거 추가 이동 속도까지 감안하면 캐는 난리거든요 지금. 난리 났죠. 그냥 유차화가 공짜예요. 네. 아 진짜 얇을거든요. 예. 저 날카로운 소용돌이를 더더욱더 날카롭게 만드는 그래도 왼쪽에 피오라, 영혼까지 왼쪽에 있는데 피오라. 이거 심한 거 아니야라고 그래, 뛰었죠. 이거 그걸 네. 잡았죠. 캐는 한번 잡았습니다. 네, 잘 그래도 먹었어요. 한번 광동 흐름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3라인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잔의 궁극기가 없는 거다 보니까 T1은 애쉬를 주고 공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얻은 거거든요. 하나 잡았는데. 예. 그러니까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에. 한번 뒤태 각 보면서 한번 4대 5인데 여기서 한번 흐름을 잡는 게 필요해 보이긴 아. 합니다. 집에 갔다 와요. 집에 갔다 왔어요. 집에 갔다는 왔는데 네. 갔다 오긴 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 뚫리거든요. 위에도 뚫리고 아래도 뚫리고 다 뚫려요. 맞아요. 이거 모든 곳을 다 막으려고 그러면 다 뚫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모아서 일단 두두가 페이커를 뒤쪽으로 한번 밀어냈고 하지만 본인의 정글들은 쑥대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은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황진님 도대체 언제 약속 시간 오시나요? 근데 기다려야죠. 이거 다시 보실까요? 덧밟고 딱 움직이는데 이야. 그리고 또 살이랑 위쪽에 갔던 세트가 아래로 슬쩍 돌아와서 그대로 나미를. 그렇죠. 데미 장치로 모함 잡고 그대로 확실하게 하나씩 끊어 나가다 보니까 광동 입장에선 전선을 뒤쪽으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캐리아가 네. 그런데 이쪽에서 날 건드려! 네. 수정 화살이 쑥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우스와 불독이 1대1인데 네, 한 명 더. 이거는 제우스 잡을 만한데 일단 바람 영혼으로 빠르게 도망가는 캐네. 저 둥키고 빠르니까 너무 빠르죠. 페이커 와요. 이거 그러면? 보여지는데요. 조여지는데요. 캐리아 와요. 위쪽. 이거 불독은 살아야 되거든요. 광동 입장에서. 불독이 집에 가고 전멸이 싶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공이 맞고 불독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알려주는데 집에 빨리 갔습니다. 결국 두두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T1은 이제 잡고 그냥 위쪽으로 쭉쭉 갑니다. 야, 진짜 빠르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광동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 바텀 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바텀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캐넨은 이동을 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내가 한번 두드려줄 준비 중. 일단 수성을 잘하는 빅토르가 없기 때문에 템포를 좀 더 올려보죠. 그렇죠. 지금보다 더 근데 광동 이거 탑을 막을 거예요? 바텀 막을 건가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쪽 보다가 일단 탑은 날아갔고 아래를 바텀이지, 보면 바텀이지. 비가 또 날아가요. 제우스 엄청 빠릅니다. 저 억대기 그래도? 또 날아갑니다. 일단 공이 잡자! 맞춰두기는 했는데 이동안 할 때문에 발 잠깐 멈췄고 이거 옆에서 들어와요. 이거 계속 전투 광동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어요. 이거 강권 팀에 이거 전차 이러면 네. 갈 데는 없거든요. 이제 이 집은 T1의 것이 됐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달려들어요. 안면강차 고치 연계까지. 달려들면서 모함은 집으로 자 위에서 한번 달려들어야죠. 누구도 광동이 다 터지고 있거든요. 광동. 아니 이거 체력. 이렇게 되면 끝인데 넥서스 어떻게 해요? 넥서스. 넥서스. 버틸 수 있다. 일단 마지막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네. 태월입니다. 야 정말 뱀픽에 맞춰서 속도를 정말 마하의 속도로 끌어냈고요. 네. 브레이크 한번 밟히지 않고 완벽하게 달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노우볼이 진짜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굴러갔던 것 같고요. 결국에 루시안 나니 같은 카드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깨느냐 많은 팀들의 숙제로 주어졌었거든요. 근데 T1이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넋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속도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이거 초반부터 이미 갑자기 5분 때 좀 지나가니까 4,000대 8,000 차이 그리고 막 만 차이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사실 저희가 그리워했던 그런 템포 빠른 교전, 킬 이런 것들을 이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새삼 멋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야 정말 이렇게나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새삼 또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메타픽이 아닌 미드 세트와 그리고 탑 캐닌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캐넨이 그냥 AP 캐넨이 아니라 AD 캐넨 이것도 변수였는데 세트의 미덕 활용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달려들었을 때 밀어붙이는 그 공격력이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거 사실 무력감을 느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경기가 차이가 나기가 어려운데 이거 14,000으로 끝냈네요. 와 정말 그러니까 불독 선수가 초반에 성장한 걸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조합적으로 무너져 버린 뒤였고요. 네. T1은 고루고루 3라인 압박을 성공해내면서 깔끔한 승리를 거둬갔네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텀 타이브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광동 프리스가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국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다음 뱀픽 상황에서도 이러한 대충 그림이 나온다면 뱀픽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지가 꺾일 만한 그런 패배였습니다. 광동 입장에서는 T1은 압도적인 승리가 뭔지를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데 성공을 하면서 1대0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경기 지켜보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때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좀 대단한 그런 경기를 한번 지켜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T1과 광동 프릭스의 경기 1세트를 T1이 잡아내면서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이 펼치는 두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